안녕하세요. 축복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도 직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직무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시면서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직무입니다. 바로 기획, 관리에 관련된 그 직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획팀, 실장님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 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란 게 있죠. 실제 여러분들 그 인문상경이신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직무가 바로 이 기획 관리인데요. 사실 기획 관리 직무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높고요. 생각보다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획 쪽, 특히나 기획 쪽이죠. 기획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펙도 그렇고요. 그다음 다양한 지식도 그렇고요. 그다음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직무 스토리를 보시면서 저런 내용이면 나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감을 잡으신다면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괄적으로 제가 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 직무는요. 결국에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실적들을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 점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점 그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다른 먹거리로 살 것인가라고 한다는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기업 가치를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훨씬 더 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죠. 효과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행 유무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와닿으시죠? 그럼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드스톤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보는 회사였는데요. 각각의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현황에 따라서 똑같은 기획 관리 직무이지만 하는 일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생소하고 저도 생소하니까 어떤 회사인지 좀 볼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네요. 데스크톱 모니터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친환경 녹색 제품 생산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공공시장 내에서는 업계 4위로 꽤 인지도가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얘기를 잠깐만 좀 할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은 누구나 이름을 들어서 아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그런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도 있겠지만 이런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타겟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은 기업들, 큰 기업들, 돈 많이 주는데 지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스펙에 고려하면서 이런 탄탄한 중소기업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경영전략본부라고 해서 이름을 딱 들으면 우와, 너 좀 있는 일 하는 것 같다, 있어 보인다 이런 일인 것 같거든요. 어떤 부서냐? 어떤 일 하는지 봤더니 신제품 기획한다. 디자인 기획한다. 또 국가 지원 사업 수행을 좀 한다. 또 회사의 대외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인증을 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 여러분들 기획팀이 다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에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표이사 주관 밑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자, 인증, 신규 사업 등 목적에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별해서 기획의 토대를 잡는 것이 저희 업무의 시작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검색을 잘해야 되겠죠. 검색. 두 번째, 검색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제대로 분석해서 이걸 그러면 우리 기업,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잘 믹스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획팀 가면 뭐 해야 되냐? 문제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문제를 분석해야 될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 중에서 특히나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문제를 찾아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런 분들이 또 이 직무를 지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우리 현직자분께서 노력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해본 일이든 아니면 뭐 안 해본 일이든 다 해보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내 일, 남의 일 구분하지 않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써놨죠. 신입으로서의 자세.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 비단 이 기획관리 직무뿐만 아니고요. 이제 제가 특히나 방학 때를 맞이해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경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채용 구조에 있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평가 지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본 적이 많은 분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직무 역량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그 일은 못 해보더라도 기획관리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관련된 다른 경험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된대요. 찾아내야 된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저는 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장 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 가도 결국에 그런 것들을 써내고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다?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경력을 더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획관리 직무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전략기획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비즈니스 플랜을 짜가지고 이것을 실제 플래닝까지 가고 액션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기획만 해서는 안 되겠죠. 수많은 현업에서의 목소리, 마케팅 부서, 지원 부서, 다양한 것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 사실 이걸 100% 예측할 수는 없죠.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오래 질질 끌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2월 달쯤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최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관련된 유연한 사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쉬운 직무는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많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실상 기획관리 직무도 신입으로 많이 뽑는 배수보다는 경력으로 다른 부서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뽑아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하실 때 있어서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진행한 모든 전략기획 업무가 다 보람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요, 보통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 경우에 모든 일에 애착을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보람감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업무의 결과물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사가 왜 있어요? 매출이죠. 매출이 올라가서 결국엔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사회 공헌 활동 기획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처럼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어떤 제품만 만들어서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 이런 거 갖고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도 기업 선정하실 때 내가 먹는 이 제품에 어떤 오너 리스크가 있네. 갑질을 하네. 어떤 이슈가 있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꺼려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착한 소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되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것들,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또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회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네요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회사에 기여 안 하는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획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본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적 고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 도전하죠. 깃발을 꽂는다고 하죠.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어떤 분석하고 솔루션을 낸 이 정답이 맞는 것인가? 정말 해답인 것인가? 아니면 또 오답은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끊임없는 고민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시행착오가 발생할 때 난처하고요. 요즘은 기업들이 애자일 조직이라고 해서 제가 이전 경영 지원 때,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경영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야, 니네 이번 KPI 빵점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런 게 없죠. 실패를 자꾸자꾸 권장하는 문화로 가고 있어요. 왜? 환경이 너무 급변하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 가장 정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실패를 격려하는 문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그만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이 정말 큰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하나의 실패가 회사의 존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후배를 만약에 뽑는다면 어떤 유형의 후배를 뽑고 싶습니까? 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이건 뭐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때는 기술 개발 전문가가, 어떤 때는 행정 전문가가, 어떤 때는 기획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리지 않고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비단 기획관리 직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조직에 있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일이고 여기서부터 네 일이야 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레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분장을 받으실 텐데 사실 그걸 딱 물론 뭐 자르듯이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지만 신입으로 자세는 제 일이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한번 배워볼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개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도 있고요. 행정 전문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열린 오픈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입의 자세 제가 늘 강조하죠. 입사 후 포부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 너무 거창한 거 얘기하지 마요. 안 들려요. 뻔하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 면접관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한테 다양한 일들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설령 저희 팀 일이 아닐지라도, 설령 제 일이 아닐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한번 갖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살아있는 말들이고요. 그런 말들을 훨씬 좋은 평가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데일리 파이낸셜 그룹의 운영기획실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획관리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해서 앞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이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운영기획실이라고 했죠.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I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R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주들 놓고 우리 회사 이렇게 경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뭐 더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어떤 투자 실적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 관련 업무와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는 국내 해외 투자자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R이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죠. 기획관리 직무는 뭐 하는 거냐면 그룹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수립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또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해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기획관리에서 근무를 하시려고 한다면요. 경영학 중에서 특히나 재무회계에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던지는 질문들이 재무제표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좀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는 분들 많고요. 특히나 어떤 사업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무엇이고 영업이익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경영학 용어에 대해서 재무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 직무를 그럼 선택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요 M&A와 IPO 등 기업 금융 업무를 수행했다. 경력직이시네요. 자, 그러던 중에 지금 이분이 몸담고 계신 곳이 핀테크 산업이 있는 거거든요. 핀테크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왜? 금융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것이 바로 핀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인터뷰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뱅킹은요, 넥스트 뱅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했던 어떤 금융산업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공인인증서 쓰면은 좀 뭔가 불편하고 하니까 최대한 이걸 버리고 넥스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은행으로 들어가서 여기 접속해야 되고 여기 접속해야 언제까지 이럴래?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그러한 금융을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핀테크의 저는 본질 중에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을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니즈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금융을 친근하게 이런 것들이 전 핀테크의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향후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네요. 4차 산업혁명과 지원산업의 정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시간상 때문에 지금 이분의 인터뷰만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 기획관리 쪽 직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될 어젠다가 뭐냐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가 무엇이죠? 첫 번째가 IoT죠. 사물 인터넷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죠.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주고받겠죠. 데이터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게 빅데이터죠. 그럼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AI죠. 이 세 가지는요. 그럼 사물 인터넷은 약간 좀 번외로 친다라고 한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카드사, 유통사가 되겠죠. 그리고 AI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데는 모든 것이 무궁무진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과 함께 맞물렸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 자기소개서 쓰시는 거고요. 그런 거 가지고 면접장 가서 대답하시면 자기소개서 평가위원들이 그래도 이 지원자는 고민을 좀 했다. 이 지원자 괜찮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취업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실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칠의 멋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한 이 기업과 이 산업의 트렌드가 무엇이고 여기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경쟁력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번 직무 수행에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신입이라면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뿐 뭐라고 했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경험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근무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신입은 뭐 해야 된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핀테크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 분야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터디 또는 관련 업무 인턴, 제가 또 말씀드리죠.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관련된 경험을 쌓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신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스큐즈 하는 면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 니네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어라고 하는 걸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원하려고 한 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 잘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좀 약하잖아. 내가 들어가서 이쪽 좀 보완해 줄게. 그럼 니네 회사가 꿈꾸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취업 강의는.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관리 직무, 운영기획실에서 근무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자,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도입기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제3인터넷 은행 신청한 두 업체 컨소시엄이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아직까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 왜 떨어졌는지,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금융사와 기존의 2 인터넷 은행과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다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른 창의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분은 금융업이니까 소비자들 금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단어, 창의력이라고 한다는 부분, 추진력이라고 한다는 부분. 왜? 아까 거랑 좀 연관돼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것이 깃발을 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는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직무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자,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산업만, 이 부서만 한다, 기획운영부서만 한다, 아니죠.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획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시죠? 또 전략 여부에 따라 회사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지만 그에 따른 성취감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또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기업들은요, 흥망성쇠가 있죠. 특히나 무리한 M&A를 추진해서 망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거기에 분석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그룹의 오너, CEO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기획 운영 관리자라면 좀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사업 전략에 수립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타깃 가능한 시장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사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가 들어간다고 모든 걸 다 환영해 줍니까? 아니죠. 관련된 규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 선행을 한다. 또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 트렌드에 맞춰서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또 관련 부서랑 많이 엮여 있다고 했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구성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고민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무엇이고 어떤 규제 조건들이 있는지 파악한다. 그 다음에 트렌드 파악한다. 그 다음에 실제 진행할 때 다양한 부서랑 커뮤니케이션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무 고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와, 여기는 계열사가 30개나 되네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계열사 되게 많을 겁니다. 야, 우리 그룹이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도 30개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관리는요, 보통 헤드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해가지고 업무 조율이 힘들죠. 뭐 자료 달라고 이렇게 전화하면 여러분들 바로 자료를 딱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료 주실 것 같아요. 잘 안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 조율이 힘들죠. 한번 회의하려고 하면 여기가 안 된다, 여기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진력이 이런 때 좀 필요합니다. 언제 회의하니까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럴 때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제가 독단적으로 좀 보였나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협업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분이 신입 때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과 협업을 하며 그 안에서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전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획관리 직무는 그렇게 많은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커리어의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찾으셨어요? 이 찾는 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서 와, 나 공부도 조금 잘하고 스펙도 좀 괜찮고 소위 뭐 어디서 빠지지 않는 스펙인데 영업은 가기 싫어. 마케팅도 가기 싫어. 난 좀 뭔가 소위 좀 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그다음 뭐 내가 좀 뭔가 책임감도 있어. 라는 분은 기획관리라는 직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잘 따라주지 않아요. 전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획관리 직무를 찾으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가치관을 명확히 수립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획관리직에서 뭐 하려고요? 기획관리 직무 하신 분들이요. 보통 2가지 케이스로 갑니다. 그 회사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좀 빠른 승진. 그렇게 해서 뭐 난 빨리 임원을 달겠다. 아니면 진짜 나는 우리 회사를 좀 스타트업이라든 중소기업은 좀 성장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분들은 어디예요? 여기에서의 좋은 경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 아니 비슷한 규모의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래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 잡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짜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짜가 없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기만 하고 노력하는 척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쌤, 이번 상반기 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얼마만큼 열심히 했니?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반기 때 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상반기 때도 지난 하반기 때 떨어졌던 친구들이 그렇게 준비한 친구는 다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떨어진 친구는 없어요.
시간이 조금 더 6개월 정도 지체됐을 뿐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소개서 별로 쓰지도 않고 인적성 필기 별로 하지도 않고 면접 준비 대충 몇 번 해본 다음에 떨어졌어요. 안 돼요. 대한민국 구조가 왜 이럽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그런데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해요. 왜? 대학 갈 때보다 더 큰 지성과 아니면 더 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약 물고 내가 한번 이 고난을 넘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청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잖아요. 그럼 기획관리 직무 공부했어?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맛보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관리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딱딱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더라도 이제 이해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제발 청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을 찾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커리어 플랜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저도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랩업 할게요. 기획관리 직무 뭐 한다고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 뭐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 실행 유무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끈기와 열정 필요합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일 힘든 겁니다. 끈기와 열정 진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기획력과 분석력. 기획이라고 하면 멋져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량도 갖추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보고서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문장 구사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보고해야 되니까 중요하고요. 네 번째, 설득력, 추진력, 그리고 통솔력. 어려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 그 다음에 전략 업무, 정보조사 분석 등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도 필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5가지 역량이 이 기획, 관리 직무를 하기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전적인 내용 외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협업하는 경험 키우시고요. 그 내에서 또 다른 정답은 없는 것인가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이 기획관리 직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이나 좀 많이 뽑는 직무로 가서 이쪽으로 여러분들 선택받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획관리 직무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